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 2부 출생의 비밀과 막장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강일 리버파크를 분석을 일단 맛보기로 하면서 아파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3번 아파트 그 출생의 비밀 진행하겠습니다. 그 출생의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파트의 그 출생의 비밀에는 그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1번 건물, 이 건물을 보면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수제로 만든 양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죠. 호불호가 갈리겠으나 이 양갱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 손과 땀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제품이죠. 양갱은. 그래서 단독주택이 그러한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그 아파트는 공장에서 생산한 초코파이 같은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맛은 있는데 굉장히 저가로 생산한 제품이죠. 대량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갱보다 초코파이가 맛있을 수도 있다. 맞는 이야기죠.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초코파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코파이만 먹겠죠. 거기다가 값도 싸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값은 비싼데 초코파이가 좋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확실한 것은 양갱이 맛있을 수도 있고 초코파이가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선물할 때는 그 양갱이 훨씬 좋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양갱을 만드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만들 때에는 확실히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이 들어간다. 요건 팩트입니다. 아파트를 몇백 채, 몇천 채 찍어낼 때는 당연히 이 건물만 보면 엄청나게 싸게 찍어내는 시스템이죠. 아파트 내에 수영장 있고, 탑층에 전망대 있고,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어쨌든 간에, 몇천 세대를 그냥 한 방에 뽑아버리는, 이게 초코파이도 아니고 공산품도 아닌데 한 방에 뽑아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놈의 품질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의 아파트들을 막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첨단 시설이다, 살기 좋다,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건설사들이 그냥 초코파이 팔기 위한 그냥 광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은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다. 2번, 토지. 이제 토지부터가 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건물이야 그럴 수도 있다. 나는 초코파이가 좋다 이럴 수도 있는데 토지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막장 드라마의 서막입니다. 이게 그 토지가. 자, 이건 뭐냐면 아파트의 토지는 뭐냐? 자, 7단 합체 로봇을 7명의 아이에게 나눠준 모양. 이런 겁니다. 그 7단 합체 로봇이 7개 부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7개 부품 하나당 값이 1,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7,000원이죠. 7,000원. 근데 이걸 합체를 하고 나면 2만원, 3만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냐 하면 이건 아파트는 이 반대의 과정인 거죠. 2만원, 3만원짜리 멋진 제품을 이게 7개로 쪼개가지고 7명한테 다 나눠준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2만원, 3만원짜리가 1,000원이 된 거죠. 1,000원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애들은 버리기도 하고. 완전히 맛이 가는 형태. 이게 아파트의 토지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접근을 해봐서 이제 달리 한번 보겠습니다. 쪼개기 된 땅이다.
쪼개기 된 땅. 있는 그대로지 이게. 아파트의 토지는 쪼개기 된 땅인 거죠. 3,000세대다. 그러면 3,000명이 그 땅을 쪼개 갖는 것이고 5,000세대다. 5,000명이 땅을 쪼개서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 아파트만 거래하시던 분은 지금 이 말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그림이 일반적인 땅의 모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미친 사람이 그냥 땅을 통합시키고 다시 쪼개기 해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왼쪽 땅이 있고 오른쪽 땅이 있고 어떤 땅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땅이 더 값어치를 더 받겠습니까? 이건 뭐 초등생도 아는 문제죠. 자, 지금 아파트의 땅은 오른쪽에 있는 땅보다도 더 세분화돼서 다 알박기가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토지 공동 소유한 타운하우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단독주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아주 멋진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100평짜리 집이 단독주택이 20억에 거래가 된다. 만약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타운하우스를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게 필지가 그 집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운하우스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운하우스의 주인들은 공동된 땅의 지분으로 들고 있겠죠. 지분. 뭐 몇 분의 막 20분의 1, 뭐 30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토지가 지분 소유,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한 그런 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타운하우스는 10억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 수익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산 가치로서 볼 때는 땅이 이게 쪼개기 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단독주택이면 20억 받을 것을 이렇게 쪼개기 되면 10억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그 아파트가.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그 다가구에서 307호만 구매하는 경우. 이건 뭐냐면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과 주택이 일반적으로 한 명이 소유하고 있죠. 한 명이 소유하고 있지만 편의상 그 임대를 줄 때 막 쪼개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10개 호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10개 호수가 다 그 평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냥 토지 지분도 깔끔하겠죠. 그냥 10분의 1 이렇게 다 10분의 1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뭐 협의가 좀 잘 될 경우도 있겠으나 이게 땅 지분이 또 다 다르다. 뭐 어떤 데는 뭐 20분의 1고 어떤 데는 5분의 1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면 나중에 절대 협의 안 되는 거죠. 이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다가구를 통으로 매입하지 않고 307호만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럼 완전 땅이 한 필지로 이렇게 구성된 땅이 그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형제 자매가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이런 다가구의 미래도 뭐 뻔한 거죠. 저번 시간에 했듯이 무덤가를 일만 남겨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다가구만 하더라도 좀 더 낫습니다. 뭐 10가구가 산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작정하고 다른 9명하고만 그 협의를 보면 순차적으로 협의를 보면 끝나겠죠. 뭐 1년에 한 명씩만 협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10년이면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0세대, 뭐 3,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되면 뭐 100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10세대가 살아도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뭐
몇백 세대 넘어가면 그 100세대만 넘어가도 일단 협의는 거의 뭐 정말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다. 아주 심각한 출생의 비밀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출생의 비밀. 막장으로 끝나다. 자, 1번. 좋을 때는 다 좋다. 용적률 100%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런 착시 현상이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 대한 가치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되어 왔고,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그런 상황만 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되면 다 좋은 거죠. 지금까지 다 좋았던 거죠.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대기업의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어떤 사람이 경영을 잘해서 이제 계열사들이 막 흑자가 막 2배씩 나고 3배씩 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회사가 성장하는 분위기죠. 이럴 때는 이복 형제에게 계열사를 맡기는 거죠. 그렇죠. 남보다는 낫다 그래도 이복 형제 아니냐. 그래서 막 맡기는 거죠. 계열사들을 다 맡기고 사이도 좋죠. 이익도 많이 나고 그 이익을 배분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사이도 좋고. 그래서 이럴 때는 첩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을수록 형제가 100명, 200명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100%일 때는 대단지일 때 좋다는 겁니다. 왜 대단지가 좋으냐? 이게 뭐 땅이 가치가 있어서 좋은가? 아니죠. 땅이 뭐 대단지면 5,000세대, 만세대면 5,000명, 만명이 땅을 나눠서 들고 있는 건데 이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안 좋은데 왜 좋으냐? 용적률 100%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100%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대단지이기까지 하면 이제 초코파이 만드는 사람이 서로 달라붙는 거죠. 저기 5,000세대다. 와, 초코파이 5,000개를 만들면 이게 얼마가 남냐? 뭐 계산 돌아가는 거죠. 10,000개를 만들면 얼마가 남겠냐? 그래서 대단지라서 이 건설사들이 서로 붙으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도 아니죠, 이거 막 서로 붙으려고. 그 상황에서 용적률 100%다. 이건 가히 폭발적인 거죠. 그래서 좋을 때는 다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차츰차츰 생기게 될 것입니다. 2번 상황이 오면 이 아파트 인식이 한 번에 전환이 될 겁니다. 자, 2번.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용적률 250%죠. 용적률 250%인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거꾸로 대단지일수록 안 좋은 거죠. 원래 대단지라는 게 안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땅 하나를 5,000명, 10,000명이 들고 있는데 이 땅이 이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지분 소유도 정도껏 해야지 이게 5,000분의 1, 10,000분의 1, 또 5,000분의 1도 아닙니다, 이게. 평수가 달라가지고 5,330분의 1, 4,872분의 1,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 그런 지분 소유기 때문에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회장이 경영을 좀 잘못해가지고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진 거죠.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이복 형제들한테 소송을 거는 거죠. 저 분식회계했다. 저 배임했다. 그러고 막 고소를 하고, 그럼 고소당한 이복 형제는 형 보고 이제 개자식이라고 욕하는 거죠. 제가 나이는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개자식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개판인 게, 이복 형제들도 서열이 또 있는 거죠. 나는 1번 첩 소생, 나는 2번 첩 소생 하면서 내 땅은 조금 더 널리, 네 땅은 좀 좁니, 내 땅은 전철역에 붙었니, 내 땅은 또, 내 집은 또 높은 데 있고, 너 집은 또 낮은 데 있고,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다 생기면서, 이제 점점 이 아파트는
그 욕설이 난무하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뭐 오한마 이야기 나오고 뭐 뒤통수 이야기 나오고 뭐 사심이 이야기 나오고 온갖 욕이란 욕은 뭐 계속 말되지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점점 이제 살아서는 안 되는 아파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데 안 살겠죠. 흉흉하니까. 자, 이런 게 지금 용적률 250% 아파트의 미래입니다. 결국에는 무덤까지 가는 거죠. 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번에 그 아파트 역사 중에서 이제 그 출생, 요람의 비밀, 그 비밀 때문에 결국 막장에 발생될 사실, 이건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용수익 가는 물건을 좀 만져봤다. 뭐 상가든 뭐 아파트든 간에 좀 임대를 좀 해봤다. 이런 사람은 제 말이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왜냐면 뭐 아파트 뭐 달랑 한 채를 임대를 해도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명도 소송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세를 줬더니 이 전세를 받아간 사람이 다시 뭐 전전세를 놓고, 그것도 뭐 깔세로 뭐 한 달, 두 달짜리 뭐 세를 놓으면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다, 5,000세대다, 머리 깨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00세대만 넘어가도 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용적률 250%의 변두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 기능순으로 탈출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고 빨리 그 처리를 하신 분은 나중에 20년 정도 지나서,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서 야, 나 살았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막장, 출생 비밀과 막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